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중학교 중퇴의 주물공장 노동자 출신이라는 이력이 소갯말에 늘 따라붙는 김동식 작가의 회색인간. 1년 전 소개해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신의 소원, 사망공동체, 무인도의 부자노인 이렇게 3편 낭독해드렸었죠. 2017년 12월에 나온 회색인간이 김동식 작가의 첫 책이었는데요. 사흘에 한 편씩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필력으로 지금까지 무려 600여 편의 단편을 썼고 총 8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8권의 소설집 중 성공한 인생에서 2편을 골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공한 인생에는 11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거상의 거래법 낭독해드립니다. 김동식 작가의 소설은 짧은 이야기 속에 기발한 상상력과 생각지 못한 반전이 담겨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작품 거상의 거래법은 사막에서의 물값은 금값보다 비싸다라는 말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나라면 1,000원짜리 생수를 사막에서 얼마에 팔 것인가? 간절한 사람에게 폭리를 취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의 논리와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인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마지막 장면이 겹쳐지더라고요. 김동식 작가의 소설은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보게 하는 마력이 있는데요. 나라면 저 물건을 얼마에 팔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 인생이네. 사내에 자조 섞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통장은 마이너스에 취업은 안 되고 방세는 밀리고 핸드폰도 끊기기 직전이다. 주변에서 다 말리던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탓이다. 코인의 폭락과 함께 인생도 폭락했다. 그때는 말리던 녀석들에게 평생 월급 노예처럼 살라고 무시했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굽히고 돈 좀 꾸기 위한 전화를 걸어야 할 형편이다. 핸드폰을 들고 주소록을 들여다보는 사내의 표정이 어두웠다.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던 사내는 더위 탓인지 타는 속 때문인지 입이 메말랐다. 결국 전 재산 1,000원을 갈증 해소에 쓰기로 했다. 바로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들고 나온 사내는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갔다. 내내 핸드폰을 계속 노려보며 망설이던 사내는 일단 생수 뚜껑을 따려 했다. 한데 그 순간 핸드폰 액정이 이상한 화면으로 변했다. 초대박, 거상이 될 기회. 뭐야? 화면에는 사내가 들고 있는 생수병 사진과 함께 물건을 판매하시겠습니까? 수락, 거절이라고 나와 있었다. 당황한 사내가 이상한 어플을 깐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적도 없고 이런 사진을 찍은 적도 없었다. 인상을 찌푸리던 사내가 한 번 수락을 눌러본 순간 반갑습니다. 화면에 악마가 나타났다. 검은 가죽에 도단한 뿔과 지옥불까지 전형적인 악마였다. 사내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것이 동영상이 아닌 영상통화의 개념이었다는 거다. 그렇게 놀랄 것 없습니다. 지금 인생 최대의 기회를 잡은 거니까 말입니다. 뭐야 이거.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중개인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드리고 30%의 수수료를 받아가죠. 방금 수락하셨으니 들고 계신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분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지만 악마는 곧바로 화면을 바꿨다. 화면은 지친 표정의 중동인이 힘겹게 사막을 걸어가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영상을 배경으로 악마의 설명이 이어졌다.
저분은 꽤 부자이지만 가문 내 파벌 싸움 때문에 사막에서 길을 잃고 떠도는 중입니다. 그 생수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뭐? 물 한 모금이 아쉬운 저 부자에게는 당신이 가진 그 생수 한 병이 천금보다 더 귀하겠죠. 당신이 가격을 제시한다면 제가 그 가격으로 저분에게 구매 의사를 물을 겁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3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건네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만큼 물건 전달과 대금 회수는 확실히 처리할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장난치고는 너무 실감이 났다. 만약에라도 그의 말이 다 진실이라면 엄청난 기회가 아닌가. 훌륭한 상인은 때에 따른 가치를 잘 알죠. 얼마에 파실 겁니까? 금액을 제시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사내는 속으로 가격을 생각해봤다. 내가 만약 이 영상 속 남자라면 이 생수를 얼마에 살까? 10만 원이라도 사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100만 원이라도 살 것 같은데. 1,000원 주고 산 생수를 100만 원에 팔 수 있다면. 침을 꿀꺽 삼킨 사내가 떨리는 입을 열었다. 100만 원에 팔겠어. 100만 원 말입니까? 사내는 악마의 대꾸에 놀랐다. 점점 진짜 같지 않은가. 100만 원이라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렇게 정하셨다면 알겠습니다. 다음 순간 사내가 두 눈을 부릅떴다. 그의 손에 있던 생수병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황급히 주변을 돌아보다가 핸드폰 영상을 본 사내는 말을 더듬었다. 사막의 남자가 생수를 꿀꺽꿀꺽 들이켜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지급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사내의 코앞으로 툭 봉투가 하나 떨어졌다. 황급히 열어보니 현금 70만 원이었다. 이럴 수가. 두 눈이 휘둥그레진 사내가 핸드폰을 바라보았지만 화면은 어느새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다. 볼이라도 꼬집고 싶었지만 이게 꿈일 리 없었다. 멍하니 있던 사내는 미친 듯이 핸드폰 어플을 뒤졌다. 혹시라도 제발 그런 어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흘 뒤 사내는 후회하고 있었다. 한 1,000만 원 불렀어도 팔렸을 것 같은데. 영상 속 남자가 허겁지겁 물을 마시던 모습을 떠올려 보니 100만 원만 부른 게 아쉬웠다. 사내는 사흘 내내 생수병을 들고 다녔지만 효과가 없었다. 기회는 생수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아왔다. 사내가 집주인에게 밀린 방세를 내러 갔을 때 심부름을 부탁받았다. 아직 방세를 다 갚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게 행운이었다. 주유소에서 말통에 기름을 받아오던 길 핸드폰이 울렸다. 초대박, 거장이 될 기회. 황급히 핸드폰을 확인한 사내의 표정이 밝아졌다. 화면에는 사내가 말통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물건을 판매하시겠습니까? 수락, 거절이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다. 볼 것도 없이 수락을 누르자 화면에 악마가 나타났다. 또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바로 구매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곧바로 어느 산맥을 비추었다. 비포장도로에 지프차 한 대가 멈춰 있고 수염이 덥수룩한 외국인 하나가 밖에서 다급한 몸짓을 보이고 있었다. 저 고객님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차 안에 있는 부인 때문입니다. 독충에 쏘여 당장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 기적은 없을 겁니다.
당신의 도움 말고는 말입니다. 자, 얼마에 파실 겁니까? 금액을 제시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영상 속 외국인은 어쩔 줄 몰라 차 안과 도로를 오갔다.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 몸짓을 바라보던 사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좋은데 얼마를 받아야 할까? 다시 같은 기회가 온다면 1,000만 원을 외치리라 생각했지만 사막 상황이 아니라면 어떨지 몰랐다. 막상 부르려고 하니 1,000만 원이 너무 커 보였다. 보시다시피 고객님의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망설이던 사내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질렀다. 1,000만 원에 팔겠습니다. 1,000만 원이라 알겠습니다. 악마의 목소리만으로는 그 금액이 적당한지 판단이 안 됐다. 너무 컸을까? 적당한가? 아니면 설마 너무 적다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 사내가 생각하는 사이에 감쪽같이 기름 말통이 사라졌다. 아! 깜짝 놀라는 것도 잠시 곧바로 사내의 눈앞에 돈봉투가 툭 떨어졌다. 그 무게감부터가 달랐다. 얼른 줍는 사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확인하자 영락없이 700만 원. 미친놈처럼 기뻐하는 사내는 핸드폰 액정에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내는 2번의 경험으로 좀 알 것 같았다. 먼저 일상이 바뀌었다. 취직, 그따위 노력은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면 악마와의 거래가 열리는지에 집중했다. 결과 그는 등산용품점에 가장 먼저 들렀다. 생존에 관련된 제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품 말입니다. 사내가 시내를 돌아다니며 산 물건들은 구조용 신호탄, 구급상자, 구명조끼, 전투식량 등이었다. 방 안에 물건들을 쌓아놓은 사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 손엔 핸드폰, 다른 한 손엔 물건 들기를 10분 간격으로 반복했다. 생수를 들었다가 신호탄을 들었다가 구급상자를 들었다가 구명조끼를 들었다가 기름을 들었다가 그러기를 몇 시간. 구조용 신호탄 차례에서 드디어 초대박, 거상이 될 기회. 아, 좋았어. 사내가 환호하며 확인한 화면에는 구조용 신호탄을 들고 있는 사내의 사진과 물건을 판매하시겠습니까? 수락, 거절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다. 얼른 수락을 누르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3번째로 뵙게 되었습니다. 예. 구매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펼쳐진 영상은 어느 협곡에 조난한 외국인의 모습이었다. 다리를 다친 듯 움직임이 불편했고 까마득한 절벽 위를 올려다보는 표정은 절망스러웠다. 이번 고객님은 강인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업가이지만 동행도 없이 혼자 거친 산행을 즐긴 게 실수였습니다. 구조될 확률이 높지 않은데 다행히 당신이 가진 신호탄이 매우 고성능이라 수색과 구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금액을 제시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사내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신중히 영상을 살폈다. 그는 지금 1,000만 원보다 더한 금액을 생각해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계속 생각해왔던 게 그거다. 극한의 상황에 부딪히면 얼마든지 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전 재산을 달라고 해도 줄 정도이지 않겠는가. 사내는 자신 없는 말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1억 원? 1억 원이라... 아니 그게 너무 크면... 알겠습니다.
사내가 긴장한 눈으로 급히 핸드폰 화면을 좇을 때 영상 속 외국인이 신호탄을 터뜨렸다. 사내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다음 순간 두두두둑 사내의 코앞으로 돈다발이 쏟아졌다.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른 사내의 입이 귀에 걸렸다. 세보지 않아도 분명 7천만 원이다. 10만 원도 안 하는 조명탄을 1억에 판 것이다. 사내는 돈다발을 들고 미친 듯이 환호했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욱 좋았다. 요령을 터득한 사내에게는 황금빛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내는 친구들에게 거하게 술을 쐈다.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안 할 수 없었다. 야, 인생 한 방이야. 너희들 개미처럼 일해서 언제 사람답게 살래? 뭐 임마? 야야, 옛날처럼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면 나도 이런 말 안 하지. 야, 10년, 20년을 일해도 내 집 하나 장만 못하는 게 현실이잖냐. 인생 한 방이야. 비트코인처럼. 사내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자신을 무시하던 친구들을 무시할 수 있는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뭐 너희들처럼 사는 것도 나쁘단 건 아니지만 난 월급쟁이 생활은 영 적성에 안 맞더라. 이 새끼 뭐야? 비트코인으로 쫄딱 망했다더니 너 로또라도 맞았냐? 글쎄, 로또는 로또지만 운이 아닌 실력으로 버는 로또지. 하하, 뭔 소리야? 사내는 절대 비밀을 알려줄 생각이 없었다. 위급 상황에 처한 사람은 한정되어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술값을 계산하겠단 말로 술자리를 끝낸 사내는 본격적으로 물건들을 사러 다녔다. 어떤 상황에 어떤 물건을 누가 필요로 할지 모르니 생각나는 모든 걸 구했다. 위성 전화기도 사고 각종 배터리와 호신용품, 심지어는 뱀독 해독제까지 생각이 뻗쳤다. 생각보다 구하기 힘들었지만 가장 그럴듯한 상황이 그려졌기에 힘들게 구했다. 무슨 해독제가 이렇게 비싸? 얼마에 팔아야 하나? 약병을 들고 돌아오는 길. 사내는 내내 한 손에는 핸드폰을, 한 손에는 약병을 꼭 쥐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초대박, 거상이 될 기회. 와, 역시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급히 확인한 핸드폰 화면에는 해독약 병을 들고 있는 사내의 사진과 물건을 판매하시겠습니까? 수락, 거절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다. 당장 수락을 누른 뒤 사내는 후회했다. 아, 젠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돈다발이 쏟아진다면 곤란했다. 사내는 급히 인적이 없는 곳을 향해 달렸다. 네 번째로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잠시만요. 사내의 마음과는 달리 잠시만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악마는 바로 핸드폰 화면을 영상으로 전환했다. 영상을 본 사내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영상 속에는 한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풀밭에 쓰러져 있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목숨입니다. 이번 고객님은 자신의 저택 앞마당에서 혼자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코앞에 집까지 갈 힘도 없어 보입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잘해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겨우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간 사내가 얼른 상황에 집중했다. 한눈에 보아도 영상 속 노인은 위급해 보였고 또 돈이 많아 보였다. 이대로라면 저 고객님의 미래는 고독한 죽음밖에 없겠지만 다행히도 당신이 딱 맞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금액을 제시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급박한 상황. 사내가 고민할 시간이 길지 않아 보였다. 1억 부를까? 아니면 10억을 불러볼까?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 사내는 역지사지로 생각해봤다. 내가 돈이 많다면 죽음 앞에서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 내가 저 노인이라면 그렇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 얼마를 제시하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억울하더라도 죽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나고 내가 갑이다. 시간이... 순간 사내는 질러버렸다. 100억, 100억에 팔겠습니다. 악마의 잠깐 침묵에 사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근데 100억이라 드디어 거상의 기술을 터득하셨군요. 좋습니다. 거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악마의 흡족한 목소리에 사내의 표정도 퍼졌다. 이제껏 처음으로 받는 악마의 평가였다. 역시 목숨이 걸린 사람에게는 얼마에 팔아도 되는구나. 사내는 기대하며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쿵 쓰러졌다. 사내는 몰랐다. 해독약을 들고 있는 사진 속에는 해독약만 있는 게 아니었음을. 물건은 잘 이식되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정확히 100억에 팔렸습니다. 골목길. 쓰러져 미동도 없는 사내의 몸 위로 돈다발이 쏟아져 내렸다. 사내의 몸을 덮을 만큼이나 많은 돈다발이.